삼사관학교 너마저. 자, 현재 우리 육군 삼사관학교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육군 삼사관학교가 얼마 전에 생도 60기가 입교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500명 이상이 합격을 했는데 실제로 입교는 469명이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10%가 퇴교한 거죠. 아예 안 들어온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생도들을 이제 550명 정도를 뽑아요. 그리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추가 합격을 뽑거든요. 근데 이번에 남생도들을 추가 합격을 안 줬어요. 무슨 말이냐? 자, 추가 합격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생도들을 왜 추가 합격을 안 했을까요? 자, 이렇게 고민을 하면 돼요. 추가 합격을 주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친구를 뽑고 싶은데 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어. 그럼 얘한테 대비 순번을 주는 거예요. 야, 얘가 안 들어오면 너가 들어와. 그게 추가 합격이거든요. 근데 남생도들은 추가 합격을 안 줬어요, 이번에. 자, 이게 무슨 뜻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느냐?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왜 예비번호를 안 줬느냐? 예비번호를 줄 사람들이 장교로 올만한 친구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얘를 안 뽑으면 아까우니까 예비번호를 준 건데 이제는 얘를 데리고 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이번에 아예 뽑을 때는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교 기준에 이제 마지노선을 쳐놓고 여기까지는 더 이상 우리가 못 내려간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딱 마지노선을 찍은 친구들은 500명 이상을 뽑았는데 실제 입교는 469명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500명이 넘게 지원을 해서 합격을 시켰는데 결론은 시작하자마자 10%가 퇴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출석을 안 한 거야. 입교하는 날 안 온 거예요. 근데 여생도들은 워낙 그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순번이 뒤에 밀려있고 또 뽑을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추가로 또 들어온 거죠. 근데 시작부터 10%가 퇴교다. 그러니까 입학 자원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한 4명, 5명 중에 뽑는 거라면 지금은 둘 중에 한 명을 뽑는 건데 둘 중에 한 명이 네, 때요 김당호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미국입니다. 이런 애가 있으면 걔를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마지노선을 그어서 뽑아놨는데 그마저도 안 들어와서 10%가 퇴교당했다. 시작부터 안 들어온 거죠. 여기에는 이제 저출산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시간이 흐르면서 삼사관학교에 들어올 친구들이 야, 내가 군대를 가야 되나? 또 심지어 삼사관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의무복무가 6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무복무 6년씩이나 할 정도 삼사관학교가 메리트가 있는가? 삼사관학교가 나한테 주는 메리트가 무엇이지? 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물론 상관생도 교육과정을 받는다는 거 생도교육을 받는다는 건 참 메리트가 있는 교육이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비교해봤을 때 굳이 군대 요즘에 장교 별로 안 좋던데? 학군단은 미달 사태가 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육사나 삼사는 안 오겠습니까? 육사도 많이 떨어졌죠. 삼사는 이제 또 나이를 먹고 애들이 1년, 2년을 하고 오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는 거면은 뭔가 사회 물을 안 먹고 뭔가 밖에 있는 사회에 대한 동경이나 뭐 그런 거 잘 모를 텐데 삼사관학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억누르고 들어와야 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선택일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학군단과 삼사관학교를 비교해서 들어야 되는데 요즘 친구들이 특히나 이 마스크를 썼던 친구들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마스크를 쓰고 이제야 마스크를 벗고 삼사관학교에 와야 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3학년들 지금 삼사관학교 60개 들어온 친구들은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마스크를 쓰고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그죠? 다 온라인으로 하고 대학 생활을 그냥 그 사이버 대학으로 한 거죠. 삼사관학교 와서 갑자기 훈련받고 하라고 하면은 이게 참 코로나가 여러 사람 망쳐놨거든. 이제 삼사관학교를 또 들어와서 장교로 간다는 거는 좀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아마 그거 볼 때는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러한 심리적인 작용, 그러한 갑자기 내 마스크 벗고 사람들이랑 막 얼굴 맞대고 막 그런 부비고 막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야 되고 그러한 좀 두려움. 지금 병사로 가는 친구들 여러분 아시겠죠? 야전도 병사들의 상태가 야, 얘네들 뭐 어떻게 되냐 이거 얘네들 꼭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나 이게 지금. 근데 이제 그런 애들 또 삼사관학교 와서 2년 동안 생도생활 한다고 하면 또 두렵죠. 그런 사회적 배경도 좀 있는 것 같다. 자, 원래 우리 삼사관학교는 임관 정원이 한 450명 내외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저희 때는 어떻게 뽑았냐면은 600명이 들어와요. 저희 때는 480명 인간했거든요. 한 15%가 중간에 퇴교되고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한 600명을 뽑아버려 아예 처음부터. 우리 때는 기운 때 막 일부러 내보냈어요.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앞에 세워놓고 나가라 그랬어요. 대놓고 너 같은 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퇴교하겠다고 하면 바로 내보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너 나가고 싶어? 써? 또 필요 없어 나가? 라는 식으로 내보내는 그런 삼사관학교가 됐는데 이제 애초에 시작부터 450명이 됐다는 거는 이제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을 퇴교를 못 시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중간에 다치는 친구, 중간에 혹시 사고 치는 친구들, 혹시 중간에 상금을 어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발생할 텐데 이제 과거에 제가 앞에 설명해드렸던 학군단에서 탈단한다 그러면은 훈육관이 나가 그랬다가 지금 탈단한다 그러면 훈육관들이 바지끄레기 붙잡고 야 나가지 마라 제발 인관만 해줘라 라는 상황이 이젠 또 어디로 온다? 이것 또한 삼사관학교도 온다. 이것 또한 삼사관학교도 벗어날 수 없는 지금
제발 임관 좀 해주세요. 제발 생도님 제발 잘 버텨서 임관해주시면 안 될까요? 과거에는 이제 또 저 자퇴하겠습니다. 그래 자퇴해라. 그래 딱 쓰고 나갔는데 이제는 자퇴한다 그러면은 아유 생도님 나가지 말아주세요. 제발 남아주세요. 제발 임관해주세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됐다. 결론적으로 앞에 제가 학군단 영상에 설명했던 것처럼 장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병사와 장교들의 임관에서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장교로 가야 되는 메리트가 없고, 장교로 내가 임관해야 되는 뭐 사명감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조직이 돼버리니 장교들의 가졌던 군인으로 하는 뽕이 없어지니까 그게 또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장교로 임관했을 때 뭔가 뽕이 차야 되거든요. 뽕이 내가 장교로서의 뭔가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직이, 지금은 장교들이 그러한 야전에 있는 선배들도 장교들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야전에 있는 선배들도 뭔가 프라이드가 없어지니 당연히 삼사관학교 지원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프라이드나 이걸 내가 왜 가야 되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임관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시대가 됐다. 거기다가 연금 개혁도 얘기가 나오고,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군인에 대한 이런 발전되는 내용들이, 결론은 삼사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이 뭔가 밝은 비전, 선배들이나 야전에 임관한 장교들이 멀리 봤을 때 비전이 있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조직이 안 되고 지금 야전에 있는 대위들이 죄다 전역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야전에 있는 선배들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삼사관학교 오냐 이거야. 삼사관학교 누가 오냐 이거야. 왜? 자, 육사는 4년으로 교육을 받는데 의무복무가 10년이고 5년차 전역이 가능합니다. 다 되는 거 아닙니다. 5년차 전역이 30명 됐어. 30명. 이번 기수에 30명 중에 한 4-5명 잘릴 것 같은데, 육사 74기가 한 전역자 지원율이 제가 알기로 90명이 넘었는데 중간에 커트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0명만 설득이 되고 나머지 30명은 전역자에서 들어가는데, 제가 봐봐. 아니 간호사관학교는 4년의 교육을 받았는데 의무복무가 6년이야. 육사는 4년의 교육을 받았는데 의무복무가 10년이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 간호사관학교는 장기가 아니야. 간호사관학교는 장기 복무를 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삼사관학교는 2년을 교육받았는데 왜 의무복무가 6년이야? 아니 수치타산이 안 맞잖아. 그러면은 얘네가 육사가 4년 교육받고 의무복무가 10년이면 삼사는 최소한 5년이 돼야지. 간호사관학교가 4년 교육받고 6년이면 역으로 보면 삼사가 3년이 돼야지. 근데 왜 삼사는 의무복무가 6년이야 이거야. 자, 5년차 전역을 하면은 나이가 29이에요 29과 30의 차이는 꽤 크다고 느껴지죠. 앞에 숫자가 다르니까. 근데 왜 3사는 6년이냐고. 2년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좀 아리송. 그러니까 이제 6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데 삼사관학교에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좀 고민을 했을 때 후배들은 삼사관학교에 그 6년을 태우는 것은 지금 좀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또 문제가 무엇이냐, 협약대학교 군사과가 지금 미달이에요 여러분들. 그 서울에 있는 서경대학교 제외하고요, 그 협약대학교 군사과가 미달이거든요. 자, 그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죠. 자, 협약대가 미달이라는 거는 군장학생이 미달이라는 거예요. 자, 군장학생이 미달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6년짜리 군생활을 내가 부담된다라는 거죠. 내가 인생을 태우는데 그깟 돈 1-2천만 원 때문에, 내가 2천만 원 때문에 내 6년을 태워? 아유 씨, 군장학생 안 하고 말지. 협약대학교가 더 인기가 없어진 거야. 이제는 돈을 주고 내가 임관을 자동 보장해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아니 씨발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려고, 내가 임관 보장 받아서 뭐해, 내가 못하면 6년을 해. 차라리 그냥 일반 대학교 가서 학사장교 가지. 이거 무리다. 지금 이제 군사학과들이 이렇게, 조선대가 진짜 유명한 대학교인데 30명 미달나고, 뭐 원광대도 미달나고, 또 막 군사학과가 계속 미달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협약대학교가 서울권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서울이니까 그나마 좀 채워질 텐데, 이러한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의 미달률이 시작됐다는 거는, 이 미달이라는 거 고로 뭡니까? 군장학생이 미달난다는 거죠. 애들이 돈 줘도 이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군장학생 사실은 손해예요 여러분들. 야 생각을 해봐. 군장학생 그 비용 얼마나 한다고. 사관학교는 먹고 재워주고 하는데도 한 명 키우는데 1억이 들어. 1억, 억 단위가 들어요. 근데 대학교 등록금 억 단위가 드는 것도 아닌데 의무복무는 삼사관학교랑 동급이야. 육사는 거의 동급이야.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군장학생도 이미 이거는 애들이 다 계산을 해봤을 때, 아니 야 삼사나 육사는 4년 동안 교육받고 그 교육받는 그 교육비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군장학생 이거 비용이 너무 절감이 너무 싸구려인데? 의무복무는 6년인 거죠. 군사과 이거 협약대학교는 자비가 아닙니다. 군장학생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되는데 의무복무가 6년이거든요. 이제 애들이 계산이 빨라요. 이거 수치타산이 안 맞는데? 수치타산이 안 맞습니다. 지금 삼사관학교를 좀 잠깐 어필을 좀 하자면, 삼사관학교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저희 공사비 보이세요? 공사비가 814억이에요 여기다가 지금 삼사관학교 여기 지금 제1충용관 있고 제1충용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또 개보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00억이에요. 1,000억. 삼사관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1,000억이에요. 1,000억이 시설비로 들어가요. 자, 1,000억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삼사관학교에 지금 어마무시한 이 공사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삼사관학교 정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 삼사관학교는 그 대한민국 아마 최고의 사관학교 교육기관이 전 될 거라고 보고, 그만큼 우리 국가에서 투자를 하고 삼사관학교가 그만큼 투자를 받아왔어요. 아주 잘한 일이죠 우리 학교가. 자 근데 이 얘기는 좀 이따 내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받을 동안 삼사관학교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물론 지난 정권에 참모총장님께서 뭐 유격훈련도 없애고 뭐 학교 훈련도 없애시고 뭐 그랬는데, 자 삼사관학교는 이렇게 시설이 투자되고 이렇게 좋아질 동안 과연 삼사관학교는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우리 후배들에게 어떠한 메리트를 주고, 삼사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장점, 엄청난 그러한 시설들과 이런 엄청난 부지, 장교를 키워내는 데는 육사가 탐낼만해. 솔직히 삼사관학교는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교육에 투자가 너무 안 됐다고 봐요. 삼사관학교가 제 모교지만 교육에 투자가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너무 여기도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장교들을 장교로 키워내지 않고 너무 애새끼로 키워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최근에 뭐 저도 이제 아는 내용이지만 생도들이 힘들다 그래서 교장까지 버스를 태워준다던가, 생도들이 힘들다 그래서 뭐 원래 뛰고 이렇게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힘드니까 버스를 타라. 그러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야전에 가서 체력은 기본이고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삼사관학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 생각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애초에 우리 삼사관학교 들어오는 이 자원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한 10%?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 우리 친구들이 수준이 높지 않단 말이지. 삼사관학교가 한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훈련을 줄이고 공부를 시켰어요 애들을. 야 니들은 너무 훈련을 많이 한다, 그게 아니라 이 새끼들 너네 공부해! 공부를 이렇게 시켰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게 안 돼. 어차피 2년 동안 교육을 해봤자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건데,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친구들이, 훌륭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내가 집중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우리가 정말 야전에 필요한 장교들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삼사관학교의 지금 포지션은 너무 애매한 포지션이 됐다. 결론적으로 애들이 전투를 싸워서 이기는 소대장이 됐느냐, 혹은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고 뭐 엘리트 소대장이 됐느냐, 너무 애매한. 최소한 삼사관학교 나왔다 그러면 야전에서 봤을 때 야 쟤네들 맡기면 싸워서 일 잘하는 애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교들, 체력이 만빵인 장교들, 쟤네들 전투력이 어마어마한 장교들, 혹은 군사학이 빵빵해가지고 야전 교범이나 뭐 전술에 대해서 빠삭한 친구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애들을 강력하게 키웠어야 되는데, 이거 뭐 애매하게 키워가지고 애매하게 키운 지금 상황이다. 삼사관학교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다. 지금 우리 야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대테러 훈련을 만든다던가. 지금은 미래 야전은 대테러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북한은 뭐 산만 있습니까? 평양 시내를 들어가려면 평양 시내의 건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가지 전투할 수 있는 장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야 공병이 맨날 산에서 전투하냐고. 이미 야지에서 전투는 다 우리 뭐 AI 드론봇이나 전투기나 헬기 화력으로 제압을 하고, 결국 전쟁은 시가지 아니면은 뭐 고지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가지란 말이에요. 고지전은 그 장비 띄워가지고 위에서 보면 되는 건데, 다 이 건물 안에 싸우고 시가지전이고 다 이 CQB 그런 쪽인데, 애초에 훈련 생도들이나 그런 시가전 훈련이 아예 안 되어 있고, 뭐 이런 기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삼사관학교는 그런 시가지 훈련도 좀 만들고, 일부 인원들 UDT 교육을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이 일부 인원들을 뭐 특전사 뭐 스쿠바 교육을 보낸다던가, 그런 식으로 약간 특수교육 훈련을 더 만들어서 뭔가 졸라 센 사관학교, 강력한 사관학교, 사관 생도인데 막 UDT 교육받으러 가고, 생도인데 막 UDT 휘장이 있고, 생도인데 막 그 스쿠바 막 휘장이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멋있는 좀 강력한 사관학교를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 삼사관학교가 뱁새가 육사 황새 따라가려고 다리를 찢었다가 다리가 찢어진다. 잘하는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올해 삼사관학교 이제 후배들이 전역 지원을 30명 했더라고요. 5년차 전역 지원 30명 했고, 이제 지금 밑에 있는, 지금에 전역하는 후배들은 장기가 힘들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있는 후배들은 아예 장기를 안 넣어버린다. 그럼 이 파도가 언제쯤 오느냐? 한 3년 뒤, 4년 뒤에는 진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육사가 뉴스에 나올 겁니다. 등급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육사 경쟁률 지금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육사가 경쟁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 학군단이 초비상이 뜰 겁니다. 절반도 모집이 안 됐다 라는 내용. 그 다음에 삼사관학교도 입교 자원이 뭐 절반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내용. 거기다가 야전에 있는 장교들이 죄다 전역한다 라는 뉴스가 3년 4년 뒤에 나와서 정말 우리 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다음 정권에서 아마 이 일이 터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면은 이번 정권 말기 때부터 스물스물 터지는데 그걸 억지로 틀어막겠죠. 왜냐? 말년에 레임도구만 안 되니까
억지로 틀어막겠죠. 그러면 진짜로 다음 정권 초창기 때 이게 아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심각합니다. 학군단도 옛날에 셌어요, 여러분들. 학군단도요, 후보생 때 유격훈련 받았어요. 과거에 학군단도 여러분들 힘들었습니다. 학군단이 과거에 사관학교와 비교해서 훈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동복유격장 가서 유격훈련 받았고요. 학군 다닐 때 3사관학교 와서 훈련 받는 학군단 후보생도 있었고요. 학군 다닐 때 병체험 가는 후보생 기수들이 있었어요. 불과 저희 때보다 한 5년 전 선배들도 그랬고, 저희 때 기수들 학군 49기도 훈련할 때 매번 군장에다가 그 모래주머니 넣고 훈련했어요. 왜? 학군단도 창피하면 안 되니까. 학군단도 창피하면 안 되니까 학군단이 훈련할 때마다 매번 군장에다가 모래주머니 넣었어요. 그게 학군단이에요. 그게 학군 49기도 그랬어요. 밑에 후배들도 그랬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장교들의 이 자원을, 저는 가장 장교들의 자원을 애새끼 취급하고 소위를 소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위를 그냥 뭐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자, 결론은 일단 우리 3사관학교는 우리의 3사관학교에 맞는 길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게 올해는 벌써 10%가 퇴교한 상황에서 왔고, 그럼 이 친구들을 인관시킬 때 과감하게 내보낼 수 있는 3사관학교가 됐느냐,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 빨리 판단해서 인관 인원을 줄이든가 해야 돼요. 인관 인원을 줄여서 가든가,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장교 자질이 안 되는 친구들을 그대로 데리고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초군사련한테 못 내보내요 애들. 왜? 지금 이미 10%가 적게 들어왔잖아. 적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얘네를 내보내? 그러면 또 훈련을 약하게 키울 겁니까? 그럼 결론은 후배님들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 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난 야전 갔을 때 내가 안 힘들었어. 나 또 얘기했는데 난 야전 갈 때 안 힘들었어요. 왜? 3사관학교가 워낙 힘들어서 야전 가니까 너무 편했거든요. 그래서 야전에 적응을 빨리 했어요. 여러분들이 사관학교, 3사관학교에서 받은 그 교육들이 타이트하면 타이트할수록 야전 가면 편해요. 병사들이랑 같이 훈련할 때 나 웃으면서 했어요. 아니 너무 쉬우니까. 야전에서 내 3사관학교 있을 때는 뭐 띵걸음을 맨날 하고 맨날 체력이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훈련이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야전 가서 지금 이렇게 3사관학교 훈련을 대충 받으면 야전 가면 여러분들이 처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창피해지죠. 그럼 모든 임무 수행이 안 돼요. 내가 처지고, 내가 병사들이나 이 솔직히 말하면 야전에 있는 부사관 그리고 중위 대위들보다 여러분들 훨씬 더 체력이 좋아야 되고, 훨씬 더 그런 FM적인 사람이 딱 가서 이게 나중에 흑화돼야 되는 거지. 애초에 아무것도 안 되는 애들이 야전 가면 흑화된단 말이에요. 가서 흑화가 돼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흑화가 안 되고, 애초에 올 때부터 애들이 맹한 애들이 오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정말 힘들다. 여러분들이 생도 때 받은 그런 내용이 튼튼할수록 야전 가서 편합니다. 자, 모 전의 기수 후배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사관학교 지금 인관한 야전에 있는 중인데, 선배, 제 후배가, 선배님 실망입니다. 왜요? 그 친구 3사관학교 오기 전부터 저랑 연락을 했거든요. 선배님 제가 3사관학교 인관하는데 좀 실망한다. 왜? 저는 3사관학교 온 이유가 정말 멋있는 장교, 선배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3사관학교는 훈련이 타이트하고, 그리고 야전 갔을 때 정말 두려움이 없는 장교를 만드는데 나는 두렵다. 왜 두렵냐? 나는 3사관학교에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안 받았다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 그때만. 아니 언제부턴가 훈련할 때 버스 타고 다니고, 언제부턴가 훈련할 때 힘드니까 봐주고, 아니 이럴 거면 내가 3사관학교 왜 왔냐 이거야. 이 친구가 원래 군사과 다니던 친구야. 3사관학교 온 이유가 정말 내가 멋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서 왔어. 되게 잘해요. 잘생겼어 또 그 친구. 아주 잘하는 친구야. 나한테 막 장문의 카톡이 왔어. 왜 그러냐? 화생방인데 화생방을 안 했대.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야전 가서 두렵대. 야전 가서 병사들이랑 처음으로 화생방 훈련을 하면은 내가 콜록콜록거리고 내가 당황할까봐 무섭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전 가기 전에 내가 그런 화생방 훈련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하면은 야전 가면 안 무서워. 또 기까짓 거 뭐 기침 몇 번 하는 거 그까이 거 뭐 그 수류탄을 안 던져봤다는 거. 수류탄을 실물 수류탄을 안 던져봤습니다 선배님. 근데 제가 나중에 어떻게 병사들을 교육합니까? 그런 얘기 오히려 나한테 하더라고. 한때 수류탄 사건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류탄을 안 던져봤다는 거 생도들이. 그러면 내가 야전 가서 어떻게 하냐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병력들을 지휘하냐는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역으로 봤을 때는 야 생도들이 걱정할 정도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훈련이. 근데 이게 똑같은 이 이야기가 육사 생도가 똑같이 했어요. 육사 생도도 똑같이. 내가 육사를 왔는데 너무 좀 실망이다. 그때 느낀 점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군이 지금 많이 썩었구나. 많이 썩었고 지금 장교들을 장교답게 길러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3사관학교 제 모교지만 정말 시설물도 좋고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건 다 갖춰져 있다고 봐요. 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리가 생도들이 약하니까 훈련을 약하게, 그러면 더 약해지는 겁니다. 강한 훈련을 통해서 약한 친구들이 다 어제보단 한 걸음 더 걷고, 어제보다는 1분 1초라도 조금 더 빨리 들어오고, 어제보다는 숨이 덜 차고,
그거를 매일 2년을 반복해서 애들이 나중에 2년이 됐을 때는 어떠한 훈련에도 자신감 있는 장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인 사관학교고, 그게 우리 훈련인데 어느새부턴가 우리 삼사관학교도 이런 시대 물결의 흐름을 타서 이 세월이라는 흐름에 타서 인권이라는 말로 정말 병들어 있는 우리 군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우리 생도들에게도 투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훈련량을 높이고 대체불가 특전사라는 말이 있듯이 대체불가한 사관학교, 야전에 나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소대장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사관학교, 그것은 삼사관학교밖에 없다 라는 식의 좀 강단 있는 사관학교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